다들 화장실 갔다 오셨어요? 들리실까요? 네, 그러면 자, 다시 시작해 볼까요? 자, 여기서 1심이 끝났습니다. 1심. 자, 2년 전세 한번 돌릴 시간이죠. 전세 한번 돌릴 시간 이렇게 1심으로 날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끝났나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삼심제도예요. 삼심제도가 뭐냐? 지방법원, 네,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이 세 번의 기회를 주는데요. 우리는 아직 한 번의 기회밖에 날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통 항소기간이 판결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어요. 항소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피고가 돈을 넣을지 말지 그 돈이 뭐냐? 항소장입니다. 이 항소장을 넣게 되면은 다시 게임이 시작됩니다. 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이제 다시 새로운 리스타트. 쿠퍼보스가 새로 한 명이 더 나왔죠. 이렇게 이제 항소장을 접수하게 되면은 2심이 시작되게 될 거예요. 자, 2심으로 넘어왔어요, 여러분. 여기 똑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요. 2심의 경우에는 고등에서 하기도 하고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할 때도 있어요. 그 부분은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고등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가가 5억 이상일 때 2심, 2심, 5억 밑일 때는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2심을 한번 다시 봐볼까요? 2심으로 넘어온 날은 2025년 2월 12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장 접수했을 때가 2023년 2월 23일이었죠. 2년 뒤, 약 2년 뒤에 어, 항소부로 넘어왔어요. 끝난 거는 뒤에서 봐볼게요. 자, 접수가 됐습니다. 사건이 접수가 되고 나면은 이제 뭐 이 부분은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제 원고에게 알려줘야겠죠. 항소장 들어왔다고. 항소장 알려줄 수 있었던 부분이 3월 달에 보냈어요. 보내서 3월 달에 다시 받았고 바로 변론기일이 잡혔어요. 변론기일 잡힌 날이 언제냐? 변론기일이 여기서 보니까 5월 23일로 잡혔어요. 뭐 이 사이에 제출한 서류들은 뭐 중요한 거는 뭐 준비 서면 정도고요. 피고 쪽에서 이제 뭐 증거 자료 낸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변론기일이 열리고 나면은 다시 또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끝나지 않고 이렇게 또 진행을 하다가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쌍불이 있어요. 쌍불은 양쪽 다 안 나와서 변론이 연기된 거예요. 이렇게 기회를 쌍불로 할 수 있는 거는 2번 주는데요. 2번 동안 쌍불이 되면은 여기서는 항소인이 되겠죠. 항소인이 이제 항소를 취하한 걸로 되게 될 거고 1심에서는 원고가 취하한 걸로 보게 될 거예요. 우선 쌍불 1의 쌍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너무 오래 이 소송을 끌고 가니까 화해를 권고해요. 아, 양쪽 당사자 여기 앉아봐요. 해가지고. 자, 이렇게 제가 화해안을 만들어 왔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이거를 그대로 할지 말지 한번 받아보세요 하고 화해 공고 결정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을 해줬어요. 이 화해 공고 결정은 이제 판결처럼 똑같이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피고가 원고가 이제 각각 6월 25일 그리고 7월 1일에 받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 뭐 피고 같은 경우에는 더 뒤에 받았으니까 7월 15일까지 이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거고, 결국엔 피고가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하고 이의 신청을 했어요. 이의 신청을 하고 나니까 아 그럼 이건 어때 하고 또 법원에서 두 번째 화해 공고를 내줬어요. 두 번째 화해 공고를 하고 났더니 이제 다시 송달을 해줬더니 언제 받았나요? 원고는 7월 14일에 받았어요. 그리고 피고는 7월 22일 0시에 받았어요. 이 경우에 0시가 붙어 있는 경우는 그 전날로 보면 되는데요. 정확하게 보면은 날짜로 보면 21일에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14일 동안 이의 신청 기간이 생기겠죠. 근데 어떻게 됐냐? 이제서야 피고가 받아들였어요. 피고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나가겠다라고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소송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1심이 끝나면은 우리가 아까 소장을 적을 때 적었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4번은 꼭 적어야 된다. 5번의 경우에는 이제 적는 것도 있고 안 적는 것도 있지만 제가 소장에는 적어놨죠. 여기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적어 놓은 거는 이제 우리가 판결 받잖아요. 판결 주문 중에 이제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를 발견을 하면은 해당 판결이 이제 이 경우에는 집행 대상자, 즉 임차인이겠죠. 어, 임차인에게 판결이 도달하기만 하면은 이 그 송달된 사실만으로도 집행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왜냐면은 이 3심까지 간다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뻔할 뻔짜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이 사람을 이겼으니까 우선 한 번 이긴 사람한테 신속하게 피해를 줄여줘야겠다라고 해서 있는 게 가집행인데요. 원고가 승리했을 경우에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판결문이랑 앞에 이제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 그리고 뒤에 집행문. 이게 집행권원이라고 했죠. 이 집행권원에서 하나를 빼주는 거예요. 뭘 빼주냐? 확정 증명은 없어도 돼요. 그러면 송달 증명원과 판결 정본, 집행문만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 거를 가집행입니다. 가집행한다고 합니다. 가집행하게 되면은 아까 또 보여드린 대로 또 집행 경고가 날아가게 될 거고요. 집행 경고가 날아가게 되면은 이제 피고 측에서는 강,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집행마저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강제 집행 정지 신청서를 내면은 어디에 내냐? 우리가 항소 있잖아요. 예, 피고가 항소를 했으니까 항소부에다가 강제 집행 정지 신청서를 내요. 그러면 항소부에서 결정을 해줄 거예요. 이제 강제 집행 신청서에 적은 내용을 보고 아 멈춰줄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1심이거든요. 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 집행. 여기가 항소예요. 예, 항소 사건 번호예요. 항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근데 뭐 그냥 정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앞에 보시면은 조건부로 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경우에서는 이제 현금 300만 원을 법원에 맡겨라, 공탁해라 라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 집행을 정지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강제 집행 정지할 때 공탁은 어떻게 하냐? 음, 아주 쉬워요. 그냥 해당 법원에 공탁계라는 곳이 있어요. 이 공탁계에 가셔서 금전 공탁서를 제출하시고 300만 원 낸 300만 원을 이제 은행에다가 내고 그 서류를 갖고 가면은
이렇게 금전 공탁서를 만들어줘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뭐 공탁의 경우에는 뭐 완전 왔다 갔다도 많이 해야 되고 작성해야 될 서류도 좀 많고 하긴 한데 이제 이렇게 금전 공탁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강제 집행 정지를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사건 번호는 집행 번호예요. 강제 집행 번호인데 강제 집행 사건 번호인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됐나요? 결국엔 네, 정지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2심 끝날 때까지 또 결국 원고는 가집행마저도 날라갔어요. 공탁하면 이자 줍니다. 뭐 아주 푼돈이긴 한데 이자는 당연히 붙게 돼요. 그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나중에 회수하게 되면은 회수한 사람이 이자를 갖고 가고 받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가는 사람이 이제 갖고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끝난 걸 볼 텐데요. 아까 화해 공고 결정으로 끝났다고 했죠. 예. 언제 끝났냐? 2025년 9월 30일에 최종 끝나게 되는 거예요. 2023년 2월부터 이렇게 2025년 9월까지 거의 2년 6개월의 시간을 잃었어요. 여기다 보시면은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이에요. 제가 아까 소장 적을 때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해달라고 적으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각자 부담이 나왔어요. 소송 비용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송달료도 많이 들고요. 인지도 뭐 몇만 원, 많게는 뭐 몇십만 원까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법무사, 변호사 썼으면은 그 비용까지 모두 소송 비용으로 다 포함되게 됩니다. 여기서 각자가 나온 이유는 보통 이제 뭐 판례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이제 너네 둘이 화해했으니까 이제 소송 비용도 싸우지 말고 너네가 쓴 거는 너네가 알아서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게 보통의 경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걸렸어요? 2년 6개월 걸렸죠. 근데 이게 화해로 끝나서 2년 6개월인 거예요. 화해로 안 끝났으면 뭐 여기서 변론기일이 뭐 한두 번은 더 열렸겠죠. 한두 번 열리는 거 뭐 각각 1개월 쳐서 뭐 2년 8개월 걸렸다 치고 판결문 쓰는데 또 이제 한 2개월 쓴다 치면 2년 10개월. 그리고 여기서 끝인가요? 판결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판결 나면 또 송달되고 확정되고 집행까지 들어가는데 약 3개월 걸려요. 그러면 3년 1개월. 어떠세요? 여러분 임차인 한 명 내보내는데 3년 1개월 걸렸어요. 피고는 화해 안 하고 끝까지 가면은 3년 1개월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상고 가면은 이제 약 1년의 기간을 더 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 4년이겠죠. 4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 재판하게 되실 텐데요. 뭐, 이 경우에는 뭐 아주 특수한 부분도 들어가서 길게 잡아서 4년, 뭐 많게는 5년도 있겠죠. 5년, 6년 걸릴 수도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한 사건을 본 건데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 기억하시나요? 어, 답들은 좀 찾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외국도 저러냐고요? 외국은 그렇게 하는 데들도 있고 안 그런 곳들도 있어요. 외국에서는 뭐 자구행위를 인정하는 곳들도 있고 방화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살인죄에 버금가는 형량이 됩니다. 실수로 했다고 하면은 조금 줄어들 거예요. 이제 실화죄로 가면은 조금 더 줄어들 거고 이제 방화로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처음 드렸던 세 가지 답들 좀 찾으셨나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우리? 우리가 왜 명도 소송을 할까요? 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석달님, 우리가 왜 하는 것 같아요? 명도 소송? 뭐, 보통 이제 다들 그렇게들 말씀하시죠. 아, 임차인이 안 나가니까 명도 소송 하는 거 아니냐. 명, 안 나가면은 우리가 내보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내보내겠어요? 우리가 당근도 주고, 뭐, 책도 주고 하면서 이제, 음, 그렇게 내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명도 소송을 할까? 왜냐면, 이기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잖아요. 우리가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아니, 무조건 이기죠.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인데 왜 못 이겨? 근데 그걸 이길 때까지 우리가 뭘 잊는지를 몰라요. 법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뭐 길게는 3년, 4년 동안 4시간 그리고 스트레스, 신경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상받으실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명도 소송 우리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라고 했었죠.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생각들. 들리세요? 네. 네. 아까 6개월, 1년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본 거 어떻게 됐어요? 피고가 마음 먹으면은 3년, 4년, 더 끌면은 5년까지도 가능한 게 명도 소송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었죠. 소송 끝나면 끝났나요? 네. 판결이 다가 아니었죠. 그 뒤에 집행까지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신경 다 쓰고 이제 비용까지 날리고 이게 다 끝나고 수년 못 받은 월세까지 다 여기서 청구를 해야 돼요. 여기서 청구를 안 하면 그거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장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밀린 월세까지 다 청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인데 어떠셨어요? 명도 소송 따라와 보니까 여러분 하실만 하세요? 어, 별로 하실만 하지 않으시죠? 엄청 쉽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임차인이 진짜 마음씨 착해가지고 소장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집 비워야겠다고 막 이제 막 다시 집 찾고 어떠고 이렇게 하시는 임차인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어요. 6개월 안에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피고가 마음 먹으면은 집주인 엄청 괴롭힐 수 있는 게 명도 소송이에요. 제가 이번 발표 준비하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요. 노래를 들으시면서 한번 어,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업무 특성상 좀 교도소에 전화할 일이 많아요. 예, 교도소에 전화를 하면은 이제 뭐라고 하지? 링투유라고 하나요? 요새 그 컬러링? 이제 전화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예, 들으면서 법은 어렵지 않아요. 아니죠. 법은 개 어렵고 복잡해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개 불편하고 복잡해요. 법은 우리를 도와주어요. 네, 이건 맞아요. 법은 우리를 도와줘요. 집주인도 도와주고요. 임차인도 도와주고요.
집 안 비워지고 있는 피고도 다 도와주는 게 법이에요. 법은 우리를 지켜주어요. 네, 지켜줍니다. 내가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도 지켜주는 게 우리 법이에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 왜 나온 것 같아요? 법은 진짜 절대 빠르지 않습니다. 나한테 작정하고 피해를 입히려는 사람한테 내가 피해 다 입고 나서 법이 벌 해주면은 내 피해는 없던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으로 싸우기 전에 그냥 양보해서 해결될 일이면 제발 좋게 좋게 해결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싸우지 않고 물러서는 게 어쩌면 이기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안 된다. 정말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한다. 하면은 진짜 제대로 된 법률 전문가, 뭐 변호사 끼고 뭐 해가지고 내 시간 아끼고 신경 안 쓰고 철저하게 짓밟는 거를 추천드려요. 뭐 그렇게 할 게 아니면은 절대 여러분 소송하지 마세요. 법대로 해라 라고 하는 말 쉽게 절대 하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많은 내용들이 생략되긴 했는데요. 명도소송, 그냥 시간 순서대로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여러분 듣기에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좀 더 자세하게 다른 부분들도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도소송 강의 쿠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